대개TV에 고전 강좌를 하게 되면서 목표를 한문 공부를 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어떻게 해야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목표를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서삼경만으로 국한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있는 그 성학식도라든가 그 도중에 뭐 중국 철학사라든가 한국 철학사라든가 이렇게 도중에 좀 다양하게 다룰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전 강좌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현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한국은 멸망으로 가는 지옥의 길과 세계를 선도할 영광의 길로 가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으로 가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현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한국은 긴 역사 속에서 때로는 번창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멸망할 때는 다른 나라가 멸망하는 방식하고 달리 아주 독특한데, 거기가 분열로 망했습니다. 이웃 일본 같은 나라는 처참한 전쟁으로 늘 망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서 져서 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분열해서 망합니다. 첫째, 고구려의 멸망 원인을 보더라도 막강한 고구려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망했느냐,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영계소문의 아들이 분열해서요, 적의 편에 서서 적의 앞장이 되어서 공격을 해요. 신라도 결국은 이제 고려태조 왕건에게 망했습니다만은 한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부 분열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후백제도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 멸망 원인은 분열이 일어나서 견훤이 이쪽으로 태조 왕건 쪽으로 와서 오히려 그 후백제 공격에 앞장을 서는 이런 원인 때문에 망했고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조 이성계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멸해서 망한 거예요. 조선도 그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전에 이미 치열하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긴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편을 갈라서 싸우면요, 망국으로 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단점은요, 편 갈라서 싸우면 망할 때까지 싸우더라고요. 망하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망한 뒤에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구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구리 정도 아닌가. 개구리를 냄비에 넣어놓고 끓이기 시작하면 도망을 가지 못하고요, 설마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따뜻하니까 안심을 하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익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은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이거 망할 때까지 싸운다 이거. 그런데도 그 망한다는 생각보다가 계속 싸우는 피투성이가 돼서 싸웁니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봐도요, 한 지역에 영남 지역입니다만 야당이 없는, 또 호남에는 여당이 없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굉장히 우려되는 이런 현실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거를 좀 뼈저리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이끌어갈 영광의 날을 맞이한 한국의 현실,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속하는 모든 것은 일직선으로 지속하지 않고요, 순환을 하면서 지속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총알도 보니까 이렇게 이 파선을 그리면서 가고요, 이렇게 가고, 화살도 이렇게 가고요. 진행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그 순환을 하면서 그러는데, 하루 이틀 이것도 밤낮 이렇게 순환을 하고요.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 순환의 법칙은 음양입니다. 음양. 그래서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음양의 순환에 적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다.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대비해 가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지금쯤 이제 난로를 사러 다니고 이러는 건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바보가 거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경험을 계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입니다. 역사도 음양의 순환법칙으로 흘러가는데요.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음양은 뭐냐? 몸과 마음입니다. 사람의 두 요소는 몸과 마음인데요. 산다는 건 뭐냐? 몸을 챙겼다가 마음을 챙겼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이 한 500년, 600년 이렇게 길게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 또 그 다음에는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 정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역사의 순환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잘 요행이 역사의 순환에 맞추면 맞아떨어지면 성공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역사의 순환 속에 적응하려면 역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과거에서 이렇게 보면 마음을 챙기었던 시대, 몸을 챙겼던 시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지금의 역사는 온 세계가 유럽의 역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역사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구상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의 그 유럽의 역사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지만 몸 챙기는 시대입니다.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는 몸에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가장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챙기려고 이제 하다 보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남이 갖고 가면 난 뒤떨어지니까요. 내가 빨리 남보다 먼저 돈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의 그 삶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 챙기는 시대가 이게 500년, 700년 이렇게 길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초기에 있다면 열심히 경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몸챙기는 시대에 성공의 비결은 뭐냐? 누가 미국을 먼저 갔다 오느냐?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몸챙기는 시대에 몸챙기는 방법, 바로 경쟁인데,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잘 터득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 다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니까 안정을 취하면서 경쟁하자. 그 안정을 취하는 연구는 법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학과가 되는 이유이죠. 그래서 이 경쟁의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쯤 끝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면 멸망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빨리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도둑을 잡으러 가는 형사가 도둑이 동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열심히 갈수록 더 망하는 것이죠.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요. 직선일 때는 열심히 달리는데요. 곡선 지역에서는 열심히 달리면 그건 망하죠. 그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잘 넘어가서 방향을 바꿔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몸챙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몸챙이는 시대의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걸 보면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과거에 몸챙이는 시대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났던 현상들하고 비교해서 조사해 보면 압니다. 몸챙이는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다. 그러면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음의 시대가 온다. 다음 시대는. 그러면 마음 챙기는 준비를 해야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 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허무주의가 생기고요. 심하고 또 사람이 고독해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허무주의가 생기느냐면 몸 챙기는 시대는 몸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는 열심히 밥을 챙기러 다녔는데 살만하면 이제 밥 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멀리 생각을 하게 되죠. 멀리 생각하다 보면 뭐 이제 언제까지 내가 살까? 전원주택이라도 지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종착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줌에 흙이거나 한 항아리에 잽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허무해지죠. 그래서 몸 챙기는 시대의 말기에 가면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허무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무주의가 이렇게 팽배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고전을 읽고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나가서 그냥 막걸리나 소주나 이런 게 마시면 훨씬 낫죠. 어차피 허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막걸리 마시면 배만 부르고요. 마약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마약이 막 완전히 팽배해지는 만연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친구가 없어져서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친구가 없어지느냐? 경쟁을 자꾸 하다 보면 제일 그 적이 되는 경쟁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입학 동기면 가까운 친구인데 뭐 장학금 경쟁 또는 뭐 성적 경쟁, 경쟁자입니다. 입사 동기면 친구인데요. 알고 보면 성진 경쟁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입사 동기끼리 겉으로는 친구인데 뭐 승진하는데 좋은 뭔가를 알고 있다. 그 비법을 알고 있다. 안 가르쳐주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 친구한테 안 가르쳐주는. 그래서 친구가 없어지는 시대 같은. 그래서 혼자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죠. 회사원들도 요새는 일찍 집에 가는 게 같이 어울리지 않고요. 집에 가서 뭐 하느냐? 개하고 놉니다. 개하고 놀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보다 개가 좋고
요새 그 상가집에 이렇게 문상 가보면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 잘 없는데요.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뭐 슬피 우는 사람 거의 없는데 개 죽으면요 석 달은 웁니다. 엄청나게 그 슬픔이 커지더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개 한 마리 있었는데 18년, 19년쯤 돼서 이제 죽었는데 그 슬프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친구한테 부원이 죽었다는 부원 듣고 그게 슬프고 사실은 좀 그랬거든요. 근데 개 죽었을 때 고심도 슬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고 자책이 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몸챙이는 시대 마지막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친구를 사귀어도 연애를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몸 챙기는 데는 돈이 중요하니까요. 친구를 사귀어도 돈 챙기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돈 될까? 이제 정보가 중요하죠. 저기 있는 어떤 친구는 남은 모르는데 나는 정보를 압니다. 그 삼촌이 정계 재계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열심히 사귀어야죠. 열심히 사귀다가 보니까 그저께 그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돌아서야지. 그렇죠. 더 이상 사귀면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회사와 회사, 국가와 국가가 거의 그런 식입니다. 연애도 그렇다고. 연애도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돈 되는 연애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은행에 20억이 들은 통장이 20억짜리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 열심히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다가 또 다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40억이 들은 통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민기적거리면 벌써 엄청난 20억이 달아나죠.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결혼만 하면 이제 안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혼해도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서양 사람들이 사랑할 때 보니까요, I love you라고 말합니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은 애초에 남남인데 사랑이라는 걸 매개체로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본이 이렇게 됐는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요, 몸 챙기는 그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친구한테 보증서 줘서 같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건 경쟁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 그 서양 중심의 경쟁 시대에 한국인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왜 그런가? 옛날부터 마음 챙기는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게 싸우다가 보면 화가 나면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이런다고요. 제발 인간 좀 되거라. 사람 새끼가 그럴 수 없다. 이런 욕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이면 깜짝 놀란대요. 빨리 그걸 꺼내가지고 얼굴을 본답니다. 네 눈에 이게 원숭이로 보이냐? 모욕을 당했다고요. 총을 쏠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 이 짐승 새끼야라는 건 동물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서 인간이 돼야 되는데 당군 할아버지 때 그 모양이 있습니다.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을 먹고 인간이 되는, 그 곰한테 쑥 먹인다고 인간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짐승이 된 인간이죠. 짐승이 된 인간한테 이제 진짜 참된 마음을 회복시켜서 인간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짐승되었다가 다시 인간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동굴에서 부활해서 나오는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교실은 정말 좋습니다. 거의 동굴 수준입니다. 여기는 창문도 없고요. 입구 하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장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제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요, 이 불교가 동굴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또 유학도 동굴의 역할을 해버리고, 한국 기독교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산에 동굴을 만들어 놓고요, 밤샘 기도하러 갑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긴 동굴의 전통이 있어서 아직도 인간미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연애할 때요, I love you라고 안 합니다. love 한마디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나도 너도 없다고요. 그냥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희생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희생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게 나오는데요. 한 몇 년 전인가 미스터 선샤인, 거기 제가 봤는데요, 한 여자를 세 남자가 사랑을 하는데요, 이 세 남자가 공통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 죽는 장면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때는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거는 경쟁이 치열한 사람들이 보면 바보죠. 사랑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죽어주는 사람,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외로워 죽겠다가 보니까 눈이 확 뜨입니다. 야, 난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 한류라고 하는 오늘날 바람입니다. 완전히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한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쿠바의 어느 산골에, 교통도 나쁜 산골에 젊은 아가씨가요,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불란서 여자들이 아가씨들을 피켓을 들고 사랑해 이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거의 폭풍 같은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몸 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에 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마음 챙기는 시대가 온다. 거의 지금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꾸려면 먼저 문화예술이 확 바람을 일으켜, 르네상스 유럽에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 문화예술이 확 바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철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칸트 이런 철학자가 이제 나와서 역사가 완전히 바뀐 건데요. 지금 한국에 문화예술의 바람이 세계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K 철학이 나와줘야 됩니다. 한국 철학이 나오면 이제 명실공히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역사의 선두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면 한국인이 왜 이렇게 멸망의 길과 영광의 길이 함께 있는 기로에 섰을까?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인의 특징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대나무 비슷하진 않죠. 대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왼쪽에 나무는 두 그루가 있죠. 저걸 누구나 봐도 두 그루 아닙니까? 그래서 저걸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그렇고 유럽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땅 밑에 하나의 뿌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뿌리를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인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 나무나 저 나무나 이게 하나죠. 뿌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가 내고 내가 니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은 애매한 사람들이고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에 가면서 우리 집에 가자 이럴 뿐이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해서 내 집에 가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내 아버지 이런 걸 씁니다. 근데 그건 우리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건 너고 이건 나니까 우리 남남인 것 같지만 모르는 보이지 않는 그 지하에서 하나로 연결된 그 뿌리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그 뿌리 찾기 이거를 굉장히 거기에 상당히 이 집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족보 만들기 뭐 이런 거로 나타나는데 다른 말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도 족보 만드는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이렇게 계속 섬기고 밥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게 왜 그러냐? 뿌리를 찾는, 뿌리를 중시하는 이런 독특한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이 뿌리가 있고 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나, 이것도 나고요. 이 나무를 보면 이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죠. 이것도 나고요. 이것도 납니다. 그럼 이 한 뿌리가 나는 본래의 나고요. 보이는 거 이것은 현재의 나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보이는 나는 어떤 나냐? 요 모양 요 뿌리죠. 그러나 본래의 나는 어떤 나냐? 이 나는 크기가 요만하지만 이 본래의 나는 무한히 큽니다. 무한히 크다는 걸 우리말로 하라고 합니다. 하. 요 하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 2, 3년 안에 죽기도 하고 가을에 죽기도 하는데 이 한 뿌리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본래 뭔가요? 하늘입니다. 현재는 요 모양으로 꼴로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한국인의 이런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 나중에 동학의 체제부정이 인내천 사상 이런 거 만들죠. 사람이 하늘이다. 나도 하늘이다. 퇴계 선생의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천하무관 사상 이런 것이 이 전통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을 보면 초라한 아주머니한테 가면서요. 사모님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거를 그냥 아줌마 이러면 돌아보질 않습니다. 이거 참 좋은 물건인데요. 씩씩거리면서 갚버립니다. 사모님 이러면 돌아봅니다.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죠. 왜 초라한 아줌마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라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고 본래 모습은 뭔가요?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래 모습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여기 딱 두 가지는 꼭 맞추는데요. 이렇게 딱 여자분을 보면 바로 맞춥니다. 공주병 이시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통 고집 아니시겠는데 어떻게 알죠? 다 공주인데 뭐 맞추기 쉽죠. 어떻게 고집이 있습니까? 공주인데 고집이 있어야죠. 남자는 다 왕자입니다. 다 고집이 있습니다. 하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사실은 부부 사이에 원한이 원망이 많습니다. 그 원망이 뭐 때문인가 봤더니 집에 가서 부인한테 왕자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고 또 부인은 왜 남편한테 서운한가? 남편한테 공주 대접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태도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집에 가서 공주로 모시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그것을 우리나라의 특징을 이해하면 달라지는데요. 공주 대접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춘향입니다. 본래는 하늘 같은 존재죠. 성관세의 귀한 딸이니까. 현재는 뭔가요? 천한 기생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주 대접해주는 사람이 이몽룡입니다. 이몽룡한테는 목숨도 바칩니다. 근데 천한 기생딸 대접하고 취급하는 변사또한테는요, 죽여도 덤빕니다. 죽여도요. 죽어라, 죽여라 이러면서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공주 대접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나요? 변사또인 거죠. 그 보통 미운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부부사이가 이 미움이 극을 달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공주고 왕자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자 대접을 잘 안 해주니까요.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혀. 그래서 한이 말입니다. 무시당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특징 중에 겁이 없습니다. 왜 없냐?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내가 너를 죽일 생각은 없어. 그럼 너도 나를 안 죽이겠지 뭐. 그래서 겁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한국인의 특징인데요. 일본인이나 유럽인은 기본적으로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라는 게 없으면 너는 누구 나는 나니까 나는 너를 모릅니다. 너도 나를 모르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겁이 더 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 옆에 안 갑니다. 겁이 나서요. 벤치에 한 사람 앉아있으면 그 옆에는 안 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앉을 데 없어도 막 엉덩이 들이밀고 이거는 겁이 전혀 없는 거죠. 길 가다가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야만인이라서가 아니라 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 멱살 잡으면요, 바로 칼이 들어오고 죽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겁이 없는 이 사람들은 불안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한 방에 같이 자야 될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해답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게 잘 수 있냐? 싹 죽여버리면 되죠. 혼자 자면 편하죠. 그래서 유럽인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요. 너 죽고 나 살기. 이게 아주 마음 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넌 죽여버리고 내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안 죽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 몇 사람이 어디 다니는데 우리가 좀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가족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어떻게 가족을 만드냐? 세뇌하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당신이 제일 부모 역할의 적임자다. 그럼 부모하고 나머지는 자녀 역할 하겠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친분이고요. 자녀 역할이 자분입니다. 그래서 친분은 이게 오야분이고 일본 말고 자분은 고분이죠. 고분. 그래서 오야분 고분 관계를 이렇게 딱 맺어버리면 이제 비로소 안심을 하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살기 이거를 제일 많이 한 건 유럽인이고 오야분 고분 관계 요거는 일본인이고요. 유럽인이 뭐 미국 가서 원주민 다 죽이고 이런 게 그 불안 심리가 깔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때는 어떡하냐?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자.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지 않느냐. 이런 문화인데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너 죽고 나 살기 못하고 함께 살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닌데 함께 살아야지. 근데 오늘날 회사가 어려워서 재무구조가 나빠서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경영학 박사가 외국 갔다 와서 이렇게 구조조정해라. 정리해보해라. 그래야 재무구조가 튼튼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가는 사람이 그냥 안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못 바친 회사인데 나를 내보내다니 악담하면서 저주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또 친구를 내보냈으니까 의리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도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있을 때 챙기자.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함께 살아야 돼요. 재무구조가 나쁜데 어떡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죽자.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약자를 꼬붕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약자를 오히려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누가 다른 사람한테 얻어맞으면요, 약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때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길 가는 사람들이 때린 사람을 말리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왜 때려? 그러면 아무도 안 말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딱 꿇어앉아서 빌어야 살지, 소리 지르면 그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은 늘 이게 서로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그 나쁜 놈들이 우리한테 잘못해놓고 사과를 안 하잖아요. 양심도 없는 놈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한테 빌지를 않느냐? 왜 약자잖아요. 약자는 그냥 이 사람한테 깍듯이 빌고 존중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미국한테 엄청 깍듯하게 받드는데 계속 덤비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가 어지러우면 원인이 뭐냐? 한 뿌리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법을 가지고 계속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 되는 본질을 되찾는 것, 우리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좀 그린 것은 나무에 비유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다 싶어서요. 이 사람의 경우는 여기 몸이고, 몸이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몸속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과 이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의 마음이 뿌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요.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말을 해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놀라는 게,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꼭 말을 해도 하는 거죠. 그거 미안하다는 거. 부부간에 사랑한다 소리 안 합니다. 안 해도 사랑하는 거지 이거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여기 기본이거든요. 마음이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마음이 한 마음, 본질이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 하늘 마음이고, 이것이 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영광의 길과 멸망의 길이 동시에 나타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이런 특징에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장점이, 한국인이 가진 장점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예술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단점이 멸망으로 가는 분열로 나타납니다. 장점이 뭐냐?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픕니다. 그래서 정이 많습니다. 네가 나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합니다.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 중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바로 타인 중심의 이런 따뜻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은요, 귀가 커집니다. 왜 귀가 커질까? 너의 의견은 나의 의견이죠. 나의 의견은 귀합니다. 너의 의견도 귀합니다. 그래서 남이 말을 할 때 이렇게 귀하게 경청을 해서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 기분 좋아합니다.
왜 기분 좋아하느냐? 내가 왕자인데 남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뭐 입 닥치라고 그러고 말만 하면 안 들어주고 딴 데 쳐다보고 실컷 말했는데 건성으로 또 이러니까 무시를 굉장히 당해가지고요. 막 우울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열심히 들어주면 그건 왕자 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제가 이거 학교에서 그 학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한마디만 오늘 기억해라. 그러면 성공을 한다. 만약에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내 말을 철저히 실천했는데 실패했다. 내한테 오라. 내 재산 나눠주겠다. 한 사람도 안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정말 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간 숙제다 뭐냐. 친구나 가족이나 옆에서 말할 때 경청을 해서 들어라. 일주일 후에 제가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냐, 어땠느냐. 속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떠냐. 답답해 미칠 뻔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철저히 지켜도 실패 안 할 텐데 왜 주위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거 하나로. 그러면 신바람이 나고요. 대화합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인은 기적이 일어나면 12척의 배고 수백 척도 무찌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가장 귀한 글자도 단숨에 만드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근데 단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희생시켜버립니다. 나는 하늘인데 네가 어떻게 하늘이냐. 내가 하늘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요. 의식은 못하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쭐대고 이러는데 남도 하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인데 넌 아니다. 그래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이 꽉 찹니다. 왜? 남을 무시하고 내밖에 모르니까요.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다. 네 돈은 내 돈이죠. 내 돈은 내 돈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단점 속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돈은 누구 돈일까요? 내 돈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정치 아들, 딸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돈 다 뺏긴다 지금. 이거는 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쓰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아버지 돈은 내 돈인데 네 돈은 내 돈입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이렇게 만나고 아직도 현직에 있는 돈 많은 사람 바꿔본 적 다 냅니다. 빨리 안 내면 야 바꿔내 막 이런 거 막 맡기는 거 같고 다음에도 네가 내야 돼 알았지 뭐 이러고 이럽니다. 완전히 네 돈은 내 돈이다. 이것이 한국인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인데요. 이 단점을 이거 오늘날 참 심각하게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돈이 내 돈이니까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배가 아픈 거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건 좀 참기 어렵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고칠 틈이 없습니다. 자꾸 바람을 일으키는데 첫째는 막스가 저 사람 돈 많죠? 예, 많았습니다. 다 여러분 돈인데요. 뺏어서 나눠 가져야겠죠. 안 그래도 배 아픈데요.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에 몇 분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단점인 줄 알고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거의 편집이 돼버려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아마 텔레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단점은 알아야죠. 그리고 정치인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에 신경을 쓰냐면 표를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표 많은 사람이 보니까 배 아픈 사람이 표가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이 그렇습니다. 방송은 또 시청률에 목을 냅니다. 그래서
그 시청률을 보니까 배 아픈 사람이 시청률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그 재벌급들 악마 중에 그런 악마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놀아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단점입니다. 이거 없애야 되죠. 단점이 되면 귀가 작습니다. 왜? 너의 의견은 나의 의견이고 나의 의견은 너의 의견이죠. 나는 A가 좋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전 B가 좋겠는데요. 배신한단 말이야. 내가 A를 주장하는데 저놈이 이렇게 되죠.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합시다. 난 된장찌개 주문하고 주문하세요. 저 불고기 백반 배신하는 바람. 내가 된장찌개 먹는데 이렇게 되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문하세요. 된장찌개. 그 다음 된장찌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작아지세요. 남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말 못하죠.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아주 일사불란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망해가는 분위기가 됩니다. 죽을 맛입니다. 틈만 있으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이제 죽을 맛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김새는 분위기가 되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틈만 있으면 나가버리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이런 우리의 특징을 보면 이제 해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단점을 장점으로, 귀가 작은 귀를 큰 귀로, 죽을 맛을 삶아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김센 분위기를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분열을 화하고 멸망을 기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되나? 지금 시급하니까 단장이 바꾸자. 그거는 안 됩니다. 바로 바꿔버리자. 대통령이 바꿔가지고 온 국민들을 이렇게 장점으로 단숨에 바꾸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초부터 처음부터 차분히 이 단점들을 장점으로 바꾸는데 뛰어난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전일으키기입니다. 고전일으키기. 그러면 언제까지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더니 기와장을 이렇게 쌓아놓고 주먹으로 깨버려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함부로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기와장이 이렇게 했는데 주먹으로 내리치면 내 주먹만 날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태권도가 구단이었다고요. 언제 어떻게 구단이 되느냐? 상당히 긴 시간을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련은 하지 않고 그걸 하려고 한다. 그건 도둑놈 심보죠. 우리가 이 장점을 찾는데 단숨에 되지 않는다고. 태권도 구단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태권도 구단하고 정도가 또 다릅니다. 이 장점은요, 마음의 구단입니다. 마음도 단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구단으로 바꾸는 데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급하다고 당장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구단으로 높이는 과정이 자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노는 첫 구절에 학이 시섭지 불여기로 기쁘지 않느냐. 기쁘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고전읽기부터 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나의 행복. 이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각자의 경우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내보다 더 중요하겠죠?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이 중요한가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그렇죠. 내가 칠레에 살면 대한민국이 뭐가 중요할까요? 지구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지구에 사니까 그렇죠.
내가 화성에 살면 지구가 뭐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나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런데 이 내가 태어난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로또 복권 수천 번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냐? 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했어야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확률, 이거 몇 %일까요? 요새 유행가 가사처럼 별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만나서 결혼했다. 이 확률은 뭐 정말 적죠. 근데 아버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 몇 사람이 동원돼서 내가 나왔을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맹장염 걸려 죽었다. 나는 없습니다. 이 확률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그런 기적을 타고 내가 왔습니다. 대충 살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적으로 타고난 내가 최고로 진실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억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비결에 고전 읽기가 들어있죠. 얼른 생각하면 나보다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라 순국선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직업이 군인이었다면 그건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고요. 또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건 희생인데 남이 나와 하나라는 걸 깨달아서 남한테 희생하는 거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한테 희생을 합니다. 근데 그 부모는 자녀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나라는 걸 참으로 알아보니까 이 내가 하늘이더라. 이 내가 모든 사람이더라. 이걸 깨달아버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뭐 공자라든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가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서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린다. 이거는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한테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숨 걸고 뭘 해보자. 그거는 잘못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근데 오늘날 정보가 너무 많고 이랬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정보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는 무평초같이 한평생 마치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어디 가더라도요. 당장 거기 가면 뭘 먹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핸드폰 가지고 맛집 찾아간다고요. 딱 그게 아주 그러면 그 맛있는 집을 내가 확인한 건 아니죠. 남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의 정보에 휩쓸리는데 그 남의 정보는 조작할 수 있는 정보인가요? 절대적인 정보인가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중심이 돼서 주체적으로 내 뿌리를 내리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런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한평생 나가고 만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부평조 같은 이런 삶에서 뿌리 내리기 이것을 해야 이제 나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뿌리 내리기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고전 읽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 읽기 이것이 이런 그 국가와 나의 행복이라는 이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공자도 퇴계 선생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공자나 퇴계 선생이나 목표가 뭐냐면 본인이 행복했습니다. 본인이 행복했다. 진리를 얻으면 행복해집니다. 본인이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행복했느냐, 행복하게 되었느냐? 학문을 통해서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학문의 기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퇴계선생이 서당을 만들고 공자도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공자는 그 유교 무류 가르침은 이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종류를 나누지 않았다. 그 퇴계선생도 많은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는 서원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학교 교육 이런 것이 공개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전을 같이 읽는다. 이거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매우 좋은 길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과학 문명의 덕으로 퇴계TV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면서 이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 이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전 읽기에 앞서서 한번 살펴보고 조금 쉬셨다가 한 10분 휴식했다가 이제 고전 중에 대학이라는 책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